네, 지금 한국이 필요한 발상의 전환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지금 의존하고 있는 몇 개 기업, 지금 일본이 또 하나의 직면한 문제는 고령화죠. 예, 맞습니다. 그 점도 저도 동의합니다. 아까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저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어떤 조언이나 가이던스를 좀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기업가들에 대한 조언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크레이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외에 필요한 스킬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새로운 기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스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보존하는 눈이라든지 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중에 계신 기업가, 예비 기업가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시는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중에 한국문화에서 기업가 정신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그런 특징을 찾으려면 저는 K-팝을 좀 예를 들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동안은 아시아 지역에서만 인기를 끌다가 이제는 최근 들어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이루고 있죠.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는 이미 K-팝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공을 이끈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엘리트의 어떤 그 트랙을 밟으신 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이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크게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고 회장님 발언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중에는 크레이지 인베스터, 약간 정신 나간 투자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실리콘밸리의 어떤 에쿼티, 어떤 주식시장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보통 성공을 했고 저도 그런 에인젤 투자자 중에 하나로서 그동안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할 때 창업가들이 크레이지하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약간 비슷한 마인드가 있어야만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이런 약간 고위험 투자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적에 롤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창업자들의 입장에서 실리콘밸리를 있었거든요. 보스턴보다 실리콘밸리가 성공을 했던 것이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리콘밸리는 보스턴보다 창업가들에게 좋은 성공 모델이 많았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요. 제가 볼 적에 일단 양복, 정장 입은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필요한 선호 조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양말도 좀 벗어야 될까요? 예, 뭐 양말도 좀 벗어야 되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건 너무 정형화된 모습을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본도 그렇고요. 저희도 일본의 몇 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의 벤처 기업에도 몇 개 투자를 해서 비교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한국 외에 한국에서 이제 외국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또 성공 사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 뒤부터 저희가 질문도 받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뭐 전통적인 조언 말고 기업가 정신을 고용할 수 있는 또 조언 있으십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브 씨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크레이지 인베스터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조금 더 넓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보다는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들 보통 채권하고 그 벤처하고는 어쩐지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발행을 하는 경우에 실패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그런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보다는요. 한국에서 얼마나 그 500 스타트업이라는 회사가 많은 성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에퀴티
캐피탈을 만약에 조성하실 수가 있다면 그것을 더 훨씬 더 선호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제품과 시장 간의 적합성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시장에서 특정 상품이 필요하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팀 마켓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 저는 또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무작정 게임 회사에만 투자를 했다. 그렇다면 실패를 했겠죠. 그렇지만 제가 투자한 회사들은 주로 금융과 법률과 관련된 분야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창업적인 어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에 또 전열이 되는 투자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조언은요, 해외를 좀 나가보시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경험하시고 한국으로 돌아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미국을 방문하셔서 미국을 좀 경험하신 다음에 한국에 와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시각으로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적에는 백남준과 같은 아티스트도 해외에 가서 오히려 더 성공을 거두시고 한국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도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 회장님, 또 다른 조언 있으십니까? 한국에서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창업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 말고 창업을 해라.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지금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없어질지도 모른다. 지금 세상의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직장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너희가 다시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면은 그때는 대단히 어렵다. 젊었을 때는 열정이라는 호르몬도 있고 또 도전하는 비용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도전할 수가 있는데 나이 들어서 40대, 50대 돼서 도전하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열정이라는 호르몬도 나오지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도전하려면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사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걸 하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돼 있을 때 앞으로 사실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이제 100살까지 사는 것은 저는 아마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젊은이들은 120살까지 살게 될 텐데 그 120살까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인생에서 업앤다운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속에서 수동적인 삶을 젊었을 때부터 수동적인 삶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남은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고 처음부터 능동적인 삶을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그 변화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창업하는 젊은이들한테 창업을 권하고 있습니다. And Mr. Go, I needed that advice 25 years ago. I'd really like to encourage some questions from the audience.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Really well experienced. 오늘 이 앞에 정말 경험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몇 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질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같은 산업에 있는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그것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어떤 고용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국 내에서 어떻게 더 진행시킬 수 있을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고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직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유연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1, 2, 3위 얘기해 주셨잖아요. 공무원이 가장 최고의 남평가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고용의 어떤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확립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정부가 소위
사회안전망, 사회복지제도를 잘 갖춰놔야지만이 그런 그 직업의 이동성이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도전했다가 실패하더라도 그 사회안전망이 있어서 갖춰지게 되면은 또다시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는 그런 사회복지제도나 사회안전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동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I wonder if you guys, who come from the U.S. and from Europe, might give people an example of failure. I mean, what I mean particularly is how do you help your friends and business partners shake it off? How this is something. Failure is such a big thing here. It's such a stigma around it here, as Mr. Go was saying, and so maybe just share an example of people that you've worked with and how they pick themselves up after a failure. Well, I think there's just been so many examples of that in Silicon Valley. It's hard to look at just one. The company I worked with. So my first company. I was 있잖아요. 제가 90년대 처음 이제 투자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한테 급여를 제때 제공해주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한 실제로 투자 회수를 했을 때 한 $100만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큰 성공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제 창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굉장히 전형적이지 않은 경험을 했었고요. 제가 페이팔에서 일했을 때도 이 회사가 마찬가지로 거의 부도 위기에 몰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 몇 년 동안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바뀌었고요. 또 신용카드 협회가 페이팔에게 상당히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무장관도 페이팔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은행, 또 러시아 마피아까지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이베이가 결국에는 인수를 했죠. 근데 처음에 이베이도 페이팔의 완전한 적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좀 정신착란에 이를 정도까지 굉장히 페이팔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MS랄지 구글과 야후 이들이 초기 이제 비즈니스 모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죠. 이들 같은 경우 사실은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는 페이스북이랄지 페이팔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데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창립자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을 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업가 정신들이 또 많이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성공이 된 게 아니죠. 계속 반복적인 실패가 있었죠. 그래서 계속 그 실패라는 아이디어에 사람들이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 리스크 테이킹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또 롤모델도 중요합니다. 좋은 모범 사례가 있으면 도움이 되죠. 제가 자꾸 양복을 입은 사람의 수가 줄어들면 더 좋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빨리 실패해라 라는 격어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실패라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거대한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종업원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부도가 나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죠. 그런 종류의 실패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를 시도를 해보는 거죠.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좀 다르게 시도를 해보고 방향을 좀 바꿔보고 이것을 우리가 앞단에 하면 할수록 빨리 하면 할수록 더 건설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법무팀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법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인하우스 변호사로서 여러 법과 관련된 어드바이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했던 게 사실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법무팀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됐었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였습니다만 어쨌든 법률에 위배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패를 했으니까. 근데 저희 계속 베타 버전도 개발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저항이 있었고 또 책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외부 쪽에서 자본을 조달해서 사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종류의 실패, 이러한 종류의 반복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우리 모두 교훈을 얻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거의 실패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3번에 1번 안타를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3분의 2는 공을 못 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훨씬 더 잘 확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패를 축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예, 고 회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엔젤 투자자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회장님과 같은 분을 어떻게 창업을 글쎄 이제 그것도 우리 사회가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업가들하고 그 투자자들하고의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자체가 좀 잘 안 만들어져 있어서 청년 창업하는 친구들이 그런 투자자들을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자 대부 같은 분들이 그런 그 창업가들을 불러 모아서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파티나 모임들을 많이 그 실리콘밸리에서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그런 포럼들이 그런 만날 수 있는 장들이 많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고벤처 포럼 같은 경우도 그런 창업가들과 투자자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저희가 생태계로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지금 그 창업하신 분들은 어쨌든 요즘에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엔젤 투자해주는 분들 그런 엔젤 투자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한테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로 또는 뭐 저희 고벤처 포럼 같은 데 나오셔가지고 저를 통해서 지금 투자자들을 소개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 외에는 사실 좀 실리콘밸리나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 지금 데이브가 이제 모처럼 한국에 오셨는데 지금 여기 와 있는 지금 창업한 젊은 친구들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데이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데이브한테 투자를 좀 받기를 바랍니다. Dave, how do you feel about that? So actually, I'd like to encourage people to play this game. We play it a lot in Silicon Valley. 위해서 많이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halfbaked.com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있고 한 사람씩 단어 하나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뭐.com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좋은 웹사이트 이름을 만들어내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개의 단어, 그러니까 그 어떤 고객이면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이거 2개를 접목해서 어떤 뭐뭐.com을 이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와중에서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사실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도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게임을 저희가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약간 좀 어떤 갇힌 틀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생각을 게임처럼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기업가들은 절벽을 뛰어내리면서 떨어지는 와중에 비행기 부품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그것으로 추락을 모면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이런 기회들을 많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맥���러 창업자님, 그 부회장님